자, 그러면은 이번에 명제 9번부터 16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9번이에요. 자, 기억 볼까? 이거면 이거이고, 여거면 여거이다. 과연 참일까? 라고 물어보는데, 조건 P면 Q이다의 Q이다. 라는 이 조건의, 이 명제의 참여 조건, 뭐야, 다시. P면 Q이다라는 건 명제입니다. 이 명제에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되는 거였어. 자, 그럼 보시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는데, 이거면 A 곱하기 B가 0이래요. 그렇다는 건 A가 0이거나 또는 이란 말이랑 같죠. B는 0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따졌을 때 둘 다 0이 되는 것보다는 둘 중 하나가 0이 되는 게 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A, B가 0이면 그러면은 A가 0 또는 B가 0이면 A가 0이고 B도 0이야 된다라는 거는 포함 관계가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두 번째, A가 B보다 크면 어떤 숫자를 곱해도 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틀렸죠. 왜냐면 C가 음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부등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A가 B보다 작으면 제곱해도 작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왜?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1이어봐요. 그러면 A제곱은 100이고 B는 1이기 때문에 부등호 반영이 바뀌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다음으로 리을 A 더하기 B 루트 3이 0이면 A랑 B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왜? A, B, C는 실수라고 했어요. 유리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A가 루트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은 루트 3 빼기 루트 3 돼서 0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습니다. 다음에 미음입니다. A가 B보다 작으면 역수는 크다 라고 했는데 얘도 틀렸습니다. 왜? 반례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역수도 마이너스 1, B의 역수는 2분의 1이 될 텐데 여전히 부등호의 반영은 그대로겠죠. 그래서 미음도 틀렸기에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기억 보자. A가 B보다 크다면 어떤 숫자를 빼도 크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왜? 양수를 빼든 음수를 빼든 암튼 부등호 반영은 안 바뀌어요. 그럼 부등호는 언제 바뀌어?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혹은 나눌 때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니은 볼게요. B가 0이 아니라면 A가 B보다 크면 B분의 2는 1보다 크다라고 하네. 결국엔 니은을 보시면 A가 B보다 크면 A 곱하기 B분의 1이 B 곱하기 B분의 1보다 큽니까?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죠.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같다고는 할 수 없어. 왜? 이 B분의 1이 음수라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똑같은 좌변 우변에다가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반영은 바뀌어야겠죠. 그러니 바뀔 수도 있다 해서 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x는 아무리 작아도 1이고 y도 아무리 작아도 1이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은 가장 작은 값이 몇이겠어? 2겠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이에요. 조건 x가 0번 p의 조건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q로 알맞는 걸 고르랍니다.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네. 그러면은 q이면 p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돼요.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q라는 집합이 p의 집합에 포함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p의 조건은 x는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이게 P의 조건이야. 여 P라는 집합 속에 누구가 여 Q가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면 될 것이냐? 이 Q가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해서 X는 0보다 작다라는 괄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참인 거야. 자, 그럼 풀어보죠.
1번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를 만족시키는 x값은 0밖에 없죠. 그러면 x는 0이다 라고 하고 찍으려고 했더니 p는 0이 제외되어 있는디? 그런데 여기다가 0이 p라는 주머니 속에는 여기 큰 숫자, 여기 작은 숫자 순서대로 적었다고 칠게. 여기에는 0이 없어요. 그런데 q는 0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p는 0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1번은 틀렸죠. 그러면 2번은요.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는 모든 실수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렇기에 q가 p에 포함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3번은요. x제곱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는 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라고 놓으시면 되니까 과연 q가 p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겠죠. 왜? 아까 여기 0과 1 사이는 담겨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감히 표현할 수 없고요. 그래서 3번 틀렸다고 할 수 있죠. 다음에 x는 1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여기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q가 p보다 더 크겠네요. 그래서 q는 p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정답은 몇 번? 5번. 왜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니까 q가 p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이에요. xy가 각각 실수일 때 참이 명제만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기억이에요. x가 y보다 크면 xy는 y제곱보다 크다 라는 건 x 곱하기 y가 y 곱하기 y보다 항상 크냐, 그 얘기는 여 왼쪽이 참이라면 똑같은 숫자 y를 곱해도 항상 참이겠냐 라는 말이랑 질문이랑 같고 당연히 잘못됐죠. 왜? y가 음수가 된다면 부동호의 반향은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x가 마이너스 y보다 크다면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y 더하기 y보다 큽니까? 네, 참이죠.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뺄 때는 더하는 숫자, 빼는 숫자의 부호가 어떻든 간에 부동호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은 참이고요. 그러면은 디귿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0이면 x는 0이거나 y는 0이다 라고 하는데 볼까요? 그러면 요 식을 인수분해 볼게요. 그럼 x 더하기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y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려면 x 더하기 y가 0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 0이야겠네요. 그러면은 0이 될 여기 왼쪽에 있는 조건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요걸 만족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x가 마이1이어도 되고 마이2여도 되고 마3 3이어도 되는 거네. 꼭 요 둘 다 xy가 0일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총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이에요. 자, 우리 반례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반례는 어느 때 쓰는 거냐면 p면 q이다 라는 문구가 거짓일 때 이 거짓인 놈의 예시를 뭐라고 하냐? 반례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부천 사람이면 부천 사람이면 부천고 사람이다 라는 명제를 사용해 볼게. 이 명제는 거짓이죠. 왜죠? 원미고 사람도 있을 거고 정명고 사람도 있을 거고 계남고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은 학교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천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때 얘기하는 원미고, 정명고, 계남고 이 사람들을 모두 반례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쌤이 부천 사람이면 이라는 조건을 P라고 하고 부천고 사람이다라는 조건을 Q라고 할게. 그러면 발레를 나타내는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발레 특징, 발레의 예시들을 잘 봐봐. 이 원미고, 정명고, 계남고는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일단은 부천 사람이 돼. 부천고 사람이 아닌 놈들이야. 이 세 예시들은, 세 발레들은. 맞죠? 다시 발레의 예시들은 모두 부천 사람이긴 하지만 P의 조건은 만족시키지만 Q의 조건은 만족시키지 않아야 돼. 그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한다면 뭐라 쓸 수 있냐? P 빼기 Q라고 놓을 수 있고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키바리? 그래서 발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이거이면 이거이겠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속하는 집합을 물어보네요. 결국은 발레의 집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풀어보시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부정 Q이면 부정 P이다. 라는 발레는 부정 P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의 여집합이죠. P의 여집합 빼기 Q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자, 이거에다가 거짓일 때 발레 집합으로 나타내라니까 뭐야, 발레 집합은 항상 뭐랑 같다? P 빼기 Q와 같다 라는 거예요. 자, 이 14번에 대한 풀이를 자세하게 듣고 싶은 사람은, 자세한 설명을 바라는 학생들은 13번 문제 풀이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가시죠. 15번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거이면 아니다. 부정 P이면 부정 Q이고 부정 R이다 라고 표현이 됐어. 그럼 이거를 조건을 다시 표현해주면 이겁니다. 부정 P이면 부정 Q이고 부정 R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놈이 뭐가 되게 하는? 거짓이 되게 하는 원소를 구하라 라는 건 발레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오케이, 요놈의 발레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진리집합 P, 요거 부정 P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에서 요놈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에 으로 뺀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P의 여집합 교집합에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 자체의 여집합이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P의 여집합 교집합 Q 합 R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요 식은 우리 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Q 합 R의 교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나도 되고요. 이거를 빼기로 표현하면은 빼기 P라고 놔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P 하집합 Q, P 교집합 Q가 나와 있는데 P 하집합 Q는 다음과 같고요. P 교집합 Q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거짓임을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의 합을 A, 그 다음에 명제 Q면 P에다가 거짓임을 나타내는 원소의 합을 B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 첫 번째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그럼 P, Q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3, 6, 9가 있을 것이요. P, Q는 3, 6, 12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P 하집합 Q는 1, 2, 3, 4, 6, 12인데 A 교집합 P 교집합 Q에 3, 6, 11을 이미 넣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빗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빗금에서 첫 번째 빗금 혹은 두 번째 빗금에 들어갈 숫자들은 1, 2, 그 다음에 4 중에 하나일 거야. 맞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의 합을 A. 그러면은 A라는 놈은, A 원소는 여기 1번 빗금의 원소합을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Q이면 P다. 그러니까 Q이면 P이다. Q이면 P다가 거짓일 때의 발레를 찾으라고 하니까 그놈의 진리집합은 Q 빼기 P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 원소의 합을 B라고 한다면 원소는
원소 B는 두 번째 빗금의 원소 합이라고 놔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 둘을 합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고요. 이거는 첫 번째 빗금과 두 번째 빗금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4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정답은 7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2번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